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 원기 108년 12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가 제3대를 결산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대의 결산을 통해 향후 4대의 새로운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된 학술대회는 물질 정신개벽 시대의 원불교를 주제로 원불교 익산성지와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창작과 비평의 세교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는 개벽 사상의 철학과 가치가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는 무엇인지 대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24일에는 전 감리교신학대 이정배 교수가 기독교의 시각에서 본 개벽 사상,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성전 교무가 원불교의 정신개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대구대 김용희 교수와 원광대 조성원 교수, 한림대 이행훈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고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장진수 교무와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염관진 교무, 원불교 제3대 결산준비위 전철우 교무가 주제 발표에 관한 토론을 벌여 개벽 사상의 원불교적 시각과 시대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25일에는 제3대 결산문집 분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교정부서의 정책사와 마음공부,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등 원불교 36년사를 정리하고 인류 역사의 정신개벽 실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지금은 지구 생명 전체의 위기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시대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다시 새롭게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의 만남과 화해에 대한 깊은 실천적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했습니다. 교단 제3대 결산준비위원회 실무위원장인 박도광 교무는 원불교는 인류 사회가 개벽 시대를 맞아 상생과 평화의 문명 사회를 실현해 나갈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며 원불교가 세계적 종교로서 미래 비전과 사회적 역할 제시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향후 4대의 새로운 미래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3대 결산의 의의를 전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소통을 통한 화합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돈 극복을 염원했습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의 연합체인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대전의 한 체육관에서 2023 이웃종교 화합대회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은 이웃 종교 간 교류를 위해 열리는 행사로 7대 종단의 신도들이 모여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7대 종단 대표와 함께한 나상호 교정원장은 개막식에서 다른 종교라는 대신 이웃 종교라는 표현을 쓰듯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다른이 아닌 이웃이라는 표현을 달면 생각도 달라질 거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소중한 소득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소중한 소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 종교 신도들은 파란 조끼를 입은 화합팀과 빨간 조끼를 입은 소통팀으로 나눠 명랑운동회와 어울림 화합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팀은 나눴지만 서로가 힘을 모아 풍선 기둥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종교 간 벽을 허물고 한 팀이 돼 어우러졌습니다. 최종수 KCRP 대표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종교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중앙교구 남중교당이 50주년 기념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교도들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진행된 기념대법회는
교정원장을 비롯해 내외빈과 재가 출가교도 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12일에는 난타 공연과 함께 교도들이 직접 각색 연출한 성극 각을 무대에 올려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날 대법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는데 1부는 남중교당 교도가 중심이 돼 색스폰 연주와 기타 합주, 원음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고 2부 기념식에서는 기도식에 이어 익산시장과 중앙교구장, 중앙교구교우회 의장의 축사와 교정원장의 설법,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성호 교정원장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일원상을 그리며 일깨워준 우주 본가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신분의성으로 3대력의 열쇠를 얻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하며 앞으로의 50년도 더 많은 인연과 교당을 내는 못자립한 교당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은혜 나눔 행사는 다문화 가정 5가족을 초청해 각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자녀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남중교당 50주년 기념 대법회는 500활부를 넘어 700활부를 달성하는 교화 대불공의 서원을 이루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을 통해 무화봉공을 실천했습니다. 윤항주 교도는 남중교당 50주년을 기념해 성극법회와 난타 공연 등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 교도들과 합심해 준비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 전국훈련이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있었습니다. 여성회원이 모이는 단합의 자리이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공부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에 열린 제25회 원불교 여성회 전국훈련은 생사와 윤회라는 주제로 전국의 여성회원이 모였습니다. 결제식에서 이영덕 교화부원장은 우리는 일상에서 생사윤회를 하고 훈련을 받는 것도 더 나은 생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천우는 바른 마음을 기다려서 돌아가고 그 바른 마음이 주인 될 요소이기에 대진실심과 대인화심, 대공익심으로 주인이 되자고 설법했습니다. 여성의 전국훈련은 해마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공부하는데 올해는 생사와 윤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응진 교무가 현대 물리학과 연기질 관점에서 본 윤회에 대해, 방길튼 교무가 소태산 대종사의 생사윤회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가 죽음과 종교에 관해 주제 특별 강연을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교구 여성회의 장기자랑과 김성곤 교무, 상동교당 조연지 교도의 특별 공연으로 단합의 자리가 됐습니다. 해제식에서 이양신 원로교무는 여성회원 모두 열회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착없이 서원으로 나고 죽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원문화해설단이 해설사 양성 교육을 위해 서울 성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원문화해설단은 서울교화 100년을 맞아 대종사님의 법문이 살아나도록 설명할 계획입니다. 원문화해설단은 지난달 17일 방길튼 교무의 지도로 서울 성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서울교화 100년을 앞두고 진행하는 원문화해설단은 지난 10월부터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광화문길 일대 대종사님의 서울교화 현장을 돌아보며 법문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설단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모인 방길튼 교무는 장소나 사건 중심의 순례가 아닌 대종사님의 말씀, 법문이 살아 숨쉬는 순례가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사간동에선 교육품 28장을 들어 소태산 대종사님이 경성의 길 안내자였던 김영신 교무와 학교 제도에 관해 나눈 일화를 소개했고 조선 박람회가 열렸던 경복궁 태원전 앞에선 대종경 불지품 19장 법문을 설명했습니다. 광화문 월대에서 당주동 임시출장소, 시청 광장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대종사님의 인연을 풀었는데 부민관에선 주산종사가 전제동포 구호 활동을 할 때 조선 청년들을 위한 사상 강연을 요청받고 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서울 최초의 대중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원문화해설단은 서울 북촌길과 창신동길,
남산길까지 둘러보고 오는 22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순례에 참여한 해설단은 대종사님의 서울 발자취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서울 성적지가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교구 목동교당이 시가 있는 밤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원불교 문화를 시와 그림을 통해 소통하며 은혜의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데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하나인 목동교당 시가 있는 밤 시화전은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소태산 갤러리와 역삼 원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됐습니다. 원불교 문화를 문학과 함께 나누며 세상의 은혜와 의미를 알아가는 행사로 양자훈 교무가 지도했습니다. 올 한 해 시가 있는 밤 강좌를 통해 준비한 시를 시화와 함께 준비해 시화전을 연 것입니다. 이번 시화전은 원불교 교도뿐 아니라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함께했는데 종교의 우를 떠나 모두가 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삼동 윤리의 의미를 다시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황옥엽 씨는 시화전을 준비하는 시간은 긴장과 떨림의 연속이었지만 스스로의 건넨 약속이었기에 끝까지 완주한 기쁨을 할렐루야로 표현했으며 김가영 불자는 원불교를 잘 몰랐는데 시를 쓰는 게 결국 시를 쓰는 사람을 읽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시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 원 플러스입니다. 제주교구 청운회가 지난달 26일 감귤 보내기 군교화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혜선 교구장을 비롯해 청운 회원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군부대에 감귤 150박스를 포장 작업해 전달하는 것으로 장병들에게 제주도 감귤을 보내 조금이나마 군교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됐습니다. 감귤은 제주 남원교당의 김성국 회장과 제주교당 교도인 고도강 제주남원농협조합장이 후원한 것으로 포장과 택배 발송 작업을 회원들이 함께 봉사했습니다. 강혜성 교구장은 내 가정과 이웃, 국가를 비롯해 시방 세계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활동에 기쁘게 동참한 청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감귤 지원을 통해 군교화에 합력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제100차 세계불교도 교우회 집행이사회와 아카데미 포럼이 지난달 21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사회에선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의 불교협회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한 활동 등이 보고됐습니다. 세계불교도대학의 이사인 이성전 교무는 세계불교 안에서 원불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원불교가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불교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아카데미 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 나라, 20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불교 단체에 대한 역사와 신앙 수행 방법, 조직 현황과 교화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교화 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원불교는 조덕상 교무가 불교의 연원을 둔 원불교 소개를 시작으로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활동을 교화 교육과 자선 활동으로 나눠 발표했는데 원불교의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는 불교 포럼이 중요하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기원했습니다. 원불교 중앙교구 청년연합법회가 지난달 17일 연합법회와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리교당 대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각 교당의 청년들과 담당 교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원기 108년의 중앙교구 청년의 활동 보고와 중간결산, 그리고 원기 109년에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연합법회에 참석한 청년은 교구장님의 설법을 듣고 신분의성을 일상에서 잘 유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교구 목동교당이 교도들과 함께 가을 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아트밸리와
강원도 철원에 고석정 꽃밭을 유람했는데 폐채석장이었던 아트밸리와 주민들이 만든 고석정 꽃밭이 유명 관광지가 되는 것을 보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폐물이 유용한 물건이 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의 정치와 지나가는 계절의 소중함을 느낀 교도들은 야유회를 통해 도반들과 운수의 정을 느끼고 현실에서 경전을 마주하며 은혜와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감상을 남겼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지난달 2일 제18회 인문주간행사 세계 고전강좌에서 하성용 신부를 초청했습니다. 원불교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직자들로 구성된 만남 중창단 멤버들이 연이어 연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하성용 신부는 성경,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삼덕의 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원광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2023년 제1회 전북 청년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획과 지역 및 기관의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부에서는 농촌지능청장상을 받은 코딩하는 농부들 팀 등 모두 13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원광대 익산연구소가 제8회 익산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16에서 17세기 익산 지성사의 탐색을 주제로 한국 사상사와 문학사에서 중요 인물로 거론된 소세량과 이순인, 한백겸과 차천로 등 익산 관련 인물을 조명하며 조선시대 익산 선비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가 지난달 4일과 5일 2023학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사찰 음식 현장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백양사에서 진행된 현장 탐방에서 학우들은 정관 스님이 만들어준 한 끼를 만끽하고 사찰 음식에 대한 선적인 강연으로 자연식과 함께 수행적 성찰을 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 탐방에 참여한 학우는 다채로운 색과 여러 가지 재료들의 조화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절경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주최하고 비도름 예술단이 주관하는 진도 비도름 공연이 진도 향토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전통공연 예술학과 교수진과 졸업 동문 및 재학생이 참여한 공연은 우도농악 마당발비 구슬 시작으로 25명의 웅장한 삼도 설장고, 48회 전주 대사습에서 입상한 정미정의 춘향가, 삼도 농악가락과 살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김동원 전통공연예술학과장은 진도군민과 함께하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의 정기 공연은 무려 초청 공연으로 이뤄졌으며 진도군과 예양 진도예술단체, 학과 진도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산 성지고등학교가 지난달 23일 생태환경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벌였습니다. 영산 성지고 1학년 학생과 선생님은 학교 주변에 있는 백숲 기룡리 주민 3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김장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여경 선생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급식도 많은 사람의 정성에서 온 것이라며 직접 김치를 담그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학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1학년 김도영 학생은 손수 먹거리를 만들면서 음식에 담긴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게 됐고 이웃 주민들에게 김치를 드리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8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7회 소태산 영화제 다같이 다함께가 12월 3일까지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영화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악인 정수인 교도가 12월 3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판소리 심청가 누를 공연합니다. 슬픔의 비장미를 풀어낼 심청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북한교와의 역사와 혼을 되새기고자 마련된 제2회 북안동 아카데미가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교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원기 108년 출가 서원식이 12월 8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법음을 전파할 예비 교무들의 출가 서원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봉공학술대회가 12월 8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원불교 봉공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원불교 상담학회가 재난정신건강과 원불교 상담을 주제로 12월 9일 중앙총부 법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무 출신을 꿈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그리고 출가 재가교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신성 장학 프로젝트 1인 1인제 불공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한 기도와 불공 계획을 12월 10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종교 성직자들이 모인 만남 중창단이 12월 15일 소태산기념관 소태산홀에서 1주년 감사 콘서트를 갖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교정원 국제부가 주최하고 소태산기념관 국제영어선방이 주관하는 외국인 선방이 12월 16일과 17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남지구 청년연합성극 청풍이 펼치는 공연 맑은 바람 불어 달 떠오르니가 12월 16일과 17일 역삼교당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연에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09년 영광국제마음훈련원 동선이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 이수 프로그램으로 영산성지에서 새 서원을 세우는 동선은 재가 출가교도 3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내년 1월 12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원불교 학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이 제2회 사이판 영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사원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